안녕하십니까. 오늘 파트론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파트론은 0.97%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거래량은 29만 8천 주로 전일 거래량의 절반 정도의 수준의 거래량만 발생이 됐습니다. 오늘의 이제 상승은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그냥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상승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주요 이슈들부터 주요 사업적인 내용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파트론을 이 시기에 좀 처음에 좀 찍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계속 좀 찍다가 하락에서도 찍다가 횡보 국면에 들어가면서 다소 좀 이제 파트론에 대한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소 좀 찍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주가의 변화 자체가 좀 없어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갤럭시 S21으로 바꾸고 돌아오겠다 이렇게도 한번 바꾸겠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드디어 갤럭시 S21 화이트로 이번에 핸드폰을 바꾸고 다시 이 파트론 영상을 찍으러 돌아왔습니다. 자, 이 회사에 조금이라도 뭐 물론 이제 큰 영향은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이 좀 됐으면 해서 핸드폰도 갤럭시 S21으로 바꾸고 돌아왔고요. 자, 파트론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가 되죠.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대체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이 카메라 모듈,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이나 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이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는데, 물론 이제 카메라 모듈을 제일 많이 공급하는 데는 삼성전기겠죠. 삼성전기가 이제 제일 많이 좀 공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론도 삼성전자에 이렇게 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성의 이제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파트론이 되겠고, 다만 이제 이 스마트폰 산업이라고 하는 게 다소 좀 지금은 좀 정체기이지 않습니까? 정체기가 좀 된 지가 오래됐었는데,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스마트폰 부품 산업에서 좀 다변화해서 최근에는 전장 부품 사업이나 뭔가 웨어러블 산업이나 아니면 이제 5G 라우터 뭐 관련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사업 영역을 좀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 산업이 좀 정책이고 경쟁이나 이런 것들도 좀 심화되다 보니까 이익적인 부분에서 예전만큼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오고 이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을 좀 다각화해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화하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전장 부품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나 실적적인 부분들도 이제는 좀 올해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LED 조명 산업 부분들,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자동차 이제 후방이나 이런 카메라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 파트론의 카메라 모듈이 이제 현대차나 이런 완성차 업체에 좀 공급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뭔가 이런 전장 부품 쪽에서의 가시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의 성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1분기 실적 발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저는 뭐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호한 실적을 뭐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예상되는 이 파트론의 매출액이 1조 3천억 원에 영업이익 730억, 순이익 573억입니다. 이대로만 나와주고 앞으로 이런 이익의 지속성만 담보가 된다면 사실 주가가 못 갈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보시다시피 158억 원이 나왔고 매출액은 3,300억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순이익은 184억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2.7%, 순이익은 71.5%가 증가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나타낸 거죠.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큰 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더 높은 이 수치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175억을 전망을 했는데 158억밖에 좀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 때문 그러기에는 순이익이 너무 좀 좋았던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이 카메라 모듈이나 부품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번에 스마트폰 그 경쟁 심화로 인한 영업이익이 다소 예상치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순이익에 있어서는 180억이 넘는 순이익을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184억 정도, 그런 부분들을 보면 또 결코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고 양호한 실적이었는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반응이 없는 건 조금 너무 인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뭐 2분기 실적이나 3분기 실적 계속해서 좀 추적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파트론에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1년 중에 제일 잘 가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10월 달에 저점 찍고 연초까지 올라간다. 이거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월 달에 저점 찍고 연초까지 올라간다. 이거고, 10월 달에 저점 찍고 항상 연초까지 상승한다. 이거죠. 10월 달에 저점 찍고 연초까지 상승. 이거만 알면 이 종목은 저는 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상저하고예요.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주가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하반기에 조금 이제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서거든요. 왜냐면은 항상 이 삼성의 갤럭시 S 프리미엄 시리즈가 연초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부품 발주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를 상승작용으로 이끌거든요. 신제품 출시에 따른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주가를 좀 상승작용으로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10월 달에 저점 찍고 연초까지 올라간다는 공식이 아직까진 깨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그랬죠. 10월 달에 작년에 저점 찍고 올해 연초까지 올라갔고, 사실 이때부터 좀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가가 좀 못 가면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되면 또 한 10월까지 또 그냥 쉬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찍었는데, 이 공식이 아직까지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뭐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상반기는 저조하고 하반기부터는 고공행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은 뭔가 테마성이나 이런 걸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2에서 3% 정도 매년 제공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고,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안전성도 상당히 좀 뛰어나다. 그리고 매년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도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큰 폭의 신장이 좀 기대가 되고, 내년 내후년에도 사업 다각화를 통한 이런 전장 부품 쪽에서의 매출, 5G 통신 부품 쪽에서의 매출,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 스마트폰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던 기업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다른 사업 부분들로 좀 이렇게 좀 매출처를 좀 다변화하면서 그동안에 좀 스마트폰에 집중되어 있었던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분산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 속에서 전반적으로 매출적인 부분들, 이익적인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성장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익만 저렇게 꾸준히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파트론의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싸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특징상 연초나 상반기에는 좀 부진하다. 상반기에는 부진하고 항상 하반기에 저점 찍고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지거나 쉬어간다거나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좀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파트론이 현재 10,000원대를 기점으로 저는 바닥이 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전에도 아마 제가 한 10,000원대를 기준으로 좀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고, 위로는 한 12,000원? 뭐 11,500원, 12,000원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억은 안 나지만은 아마 11,500원, 12,000원 이 정도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 공매도 재개가 좀 있었죠, 여러분들. 공매도 재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흔들거렸고, 파트론 같은 경우는 뭐 쥐뿔 오른 것도 없는데 또 공매도는 또 같이 또 터져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참
짜증나는 이런 이제 공매도인데요. 뭐 올라간 게 있어야 뭘 공매도를 쳐서 떨구든지 아직 올라간 것도 없는데 이런 이제 공매도가 또 나온다는 거에 또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의 이제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주가 하락에 일부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이 뭐 성장주도 아니고 뭔가 물론 뭐 실적주라고 봐야 되거든요. 실적주. 그래서 실적주는 사실 이런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성장주보다는 저는 덜 받는다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공매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고 한다면 하나의 좀 기회의 요인으로 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또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00원대 밑에서 머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종목이에요. 10,000원을 기준으로 한번 줄을 꺼보면 10,000원 밑에서 머무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또 이게 짧은 건 아니지만 결코 이 10,000원대 밑에서 머무는 기간이 결코 길지 않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회복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 저는 이제 파트로는 10,000원대 밑으로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을 좀 기대한다면 10월달 정도에 가는 게 좋다. 10월달에 좀 저가 매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보는 게 좋고, 지금은 말 그대로 그렇게 주가나 이런 부분들 크게 움직이기에는 사실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적으로는 10,000원대가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은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라고는 보는데 큰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주가의 추세가 좀 꺾이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횡보 같기도 하면서도 약간 좀 하락 국면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런 이제 흐름들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런 흐름이면은 주가를 좀 짧게 끊어가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 자리가 반등 자리고 이 자리가 저항 자리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10,000원대 정도, 최근에 10,000원대까지 왔고 오늘 뭐 1,400원이지만 이후에 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10,000원대는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제 한 11,000원대 정도가 좀 저항대가 되지 않을까. 이전에 12,000원대, 11,500원대를 가기 전에 11,000원대부터 좀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좀 이게 하방으로 가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길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회사가 좋고 아무리 좋아도 이런 구조적인 하락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정말 힘든 시간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내가 여기서 좀 더 단기적으로 해결을 할지, 아니면은 좀 더 단기적으로 해결하고 10월 이후에 또 포인트를 볼지, 아니면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그냥 이런 것들 상관없이 보실지를 잘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모로 10,000원대가 이제 단기 반등 자리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보조지표는 RSI를 항상 좀 참고해서 보는데, RSI가 최근에 30m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과매도 영역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아마 이날이 될 것 같네요. 이 RSI가 30m로 떨어진 날이 이 날이죠. 네, 어제였네요. 어제가 이제 30m로 떨어지면서 또 근처에 오거나 30m로 떨어지면서 이제는 지난 이제 하락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단기 포지션에는 좀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근데 큰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잘 가봐야 한 11,000원 정도 좀 부딪히는 그런 이제 자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흐름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상당히 좀 주가의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나오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금융투자, 그 다음에 투신 쪽에서 그동안 그렇게 등한시하던 얘네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어서 그래도 뭐 투신하고 금융투자는 어차피 뭐 단타니까는요, 최근에 이 하락에서 금융투자가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하면서 단기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투신 쪽에서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은 다소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한 10,000원대 이 자리를 기점으로 그래도 이제 한번 반등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런 실적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고, 하반기에 전장 부품 쪽이나 뭐 5G
라우터나 앞으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나아가서 뭐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지금의 이 답답한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지금은 아무리 봐도 거래도 없고 예, 흐름도 전반적으로 하방이고 이런 좀 갇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풀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영역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적으로 알아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파트로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28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자세하게 댓글로서 이렇게 적어드리고 있는데요. 아침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보실 수가 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좀 추천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